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나는 이 회사에 모든 걸 바쳤어. 가족도, 건강도, 꿈도 그렇게 생각하며 버텼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무너졌다. 사장은 나를 불러놓고 말했다. 자네,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 회사에 더 이상 필요 없어.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10년 동안 야근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심지어 내 아이디어를 빼앗기면서도 참았는데 비경쟁 계약서에 사인한 게 떠올랐다. 퇴사 후 2년간 같은 업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빌어먹을 조항.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물었지만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비즈니스잖아.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해고됐어.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대출이 산더미였다. 아이들은 사립학교 다니고 부모님 병원비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분노가 치밀었다. 다음 날 나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경쟁 계약 때문에 같은 분야에서 일할 수 없었다. 다른 업계로 가려니 경력이 무의미해졌다. 이게 공정해? 내가 왜 포기해야 해? 친구들은 말했다. 참아, 법이 그렇대.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몇 달 후 나는 작은 스타트업을 차렸다. 내 기술로, 내 아이디어로. 회사가 조금씩 성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소송장이 날아왔다. 옛 회사가 나를 고소한 거였다. 비경쟁 위반이 그들은 나를 파괴하려 했다. 변호사 비용이 엄청났다.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매일 법정에 서서 내 삶을 변호해야 했다. 판사님, 이 계약은 불공정해요. 내가 왜 2년을 버려야 합니까? 하지만 증인들은 옛 사장의 편이었다. 그는 회사 비밀을 훔쳤어요. 거짓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그냥 내 지식으로 살고 싶을 뿐이었다. 재판 중 나는 점점 지쳤다. 우울증이 왔다. 아내는 그만 포기해라고 했지만 나는 아니, 싸워야 해라고 대답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 복수가 싹 텄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후회하게 해줄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내 회사는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떠났다. 소송 중이잖아. 나는 밤마다 생각했다. 이게 끝나면 난 어떻게 될까? 절망이 나를 삼켰다. 그런데 그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 두 단어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판사는 설명했다. 이 비경쟁 조항은 과도하게 제한적이며 공공의 이익에 반합니다. 피고는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옛 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에 사인했잖아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법은 불공정한 계약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풀어지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자유야. 재판 후 나는 집으로 달려갔다. 아내를 안고 울었다. 여보, 이겼어.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승리는 달콤하기만 한 게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너무 많았다. 건강, 시간, 그리고 믿음. 옛 회사는 소송 패배로 타격을 입었다. 주가가 떨어지고 직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너희가 심은 씨앗이야.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내 회사를 키우기 시작했다. 옛 동료들 중 몇이 연락 왔다. 형, 우리도 그 회사 싫어. 같이 할래? 나는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성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사장이 내 사무실로 왔다.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늦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는 눈물을 흘렸다. 회사 망할 것 같아. 내가 없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왜 이제 와서?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가봐. 난 이제 내 생각 안에 그가 떠난 후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빛났다. 이제 내 인생이야. 하지만 그 승리는 공허했다. 소송 기간 동안 아내와의 관계가 멀어졌다. 아이들은 아빠 왜 항상 피곤해? 라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미안했다. 미안해. 이제부터 잘할게.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는 더 바빠졌다. 하지만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밤마다 그 생각이 들었다. 옛 회사의 몰락 소식이 들려왔다. 파산 신청을 했다고. 직원들은 실업자가 됐다. 나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지웠다. 자업자득이야. 복수의 맛은 쓰디썼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거야. 자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고 사업을 확장했다. 삶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사장님이 자살했어. 그 소식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 그 소식이 내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 옛 사장이 자살했다. 유서에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미안해 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장례식에 갔다. 그곳에서 그의 가족을 봤다. 아내는 울면서 나를 원망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정말 미안한가?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고 나는 그에 맞서 싸웠을 뿐이다. 장례식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다. 이게 복수의 끝인가? 가슴이 무거웠다.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나를 고소했어? 왜?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하지만 복수는 당신을 더 아프게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필요했어. 회사는 계속 성장했다. 매출이 올랐고 직원들이 늘었다. 언론에서 나를 비경쟁 계약의 희생양에서 성공한 CEO로 불렀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나는 한 방송에서 말했다. 그 계약은 불공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말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노조와 시민단체가 비경쟁 계약 개정을 요구했다. 나는 그 운동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이게 정말 내 삶인가?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가족이 더 중요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당신이 행복해야 해. 나는 회사를 조금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공원에 가고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갔다. 그제야 마음이 가벼워졌다.
이게 진짜 자유야. 옛 회사의 자네는 다른 회사에 인수됐다. 직원들은 새 일자리를 찾았다. 나는 그들을 도왔다. 우리 회사에 와 몇몇이 왔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웃었다. 과거는 잊자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그 두 단어, 무효입니다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 덕분에 나는 여기 있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죽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자문했다. 상담사는 아니에요. 당신은 생존했어요 라고 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삶은 계속됐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가끔 비가 오는 날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강해졌다.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복수는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후유증이 크다. 옛 사장의 죽음 후 나는 더 깊이 반성했다.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소송 중에 내가 증언한 말들이 떠올랐다. 그 회사는 직원들을 착취해요. 아이디어를 훔치고 버려요. 그게 사실이었지만 그 말을 듣고 그는 무너졌을 거다. 그의 가족이 나를 찾아왔다. 부탁해요. 우리를 도와줘요. 그들은 파산으로 모든 걸 잃었다. 나는 도왔다. 돈을 주고 일자리를 소개했다. 왜? 아내가 물었다. 죄책감 때문이야. 나는 솔직히 말했다. 그 도움으로 그들은 새 출발을 했다. 고마워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그 말에 나는 안도했다. 이제 끝났어. 회사가 안정되면서 나는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비경쟁 계약의 위험성에 대해. 청중들은 공감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 젊은이가 말했다. 나는 그를 도왔다. 포기하지 마.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있었다. 그 두 단어가 없었다면 판사의 그 판결이 모든 걸 바꿨다. 나는 법률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상담을 했다. 당신처럼 싸우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 그 과정에서 나는 치유됐다. 상처가 아물었다. 가족과 더 가까워졌다. 아내와 데이트를 하고 아이들과 여행을 갔다. 행복해. 아내가 말했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가끔 옛 추억이 떠올랐다. 회사에서 일하던 날들. 좋은 때도 있었어. 하지만 나쁜 게 더 많았다. 이제 나는 새 삶을 산다. 성공한 CEO로서. 하지만 그 성공 뒤에 숨긴 고통을 안다. 인생은 공정하지 않아. 그걸 배웠다. 복수는 필요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너무 깊이 파고들면 자신을 잃는다. 나는 이제 평화롭다. 그 두 단어가 준 교훈을 새기며 산다. 무효입니다. 그 말이 내 자유를 줬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대가를 치른다. 이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과거를 안고 미래를 향해. 이게 내 이야기야. 시간이 흘렀다. 2년 후, 내 회사는 업계 선두가 됐다. 옛 회사의 빈자리를 채웠다. 언론에서 기적의 부활시라고 불렀다. 나는 인터뷰에서 웃으며 말했다.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노력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동료들, 투자자들. 그들은 나를 믿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자유로워졌어요. 한 직원이 말했다. 비경쟁 계약 운동이 성공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했다. 과도한 제한 금지 은하는 그 법안 통과에 기여했다. 이게 진짜 복수야. 속으로 중얼거렸다. 개인적으로는 안정됐다. 집을 사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늘렸다. 하지만 마음속에 빈자리가 있었다. 왜? 상담에서 물었다. 죄책감 때문이에요. 옛 사장의 죽음. 그게 나를 따라다녔다. 그의 무덤에 가봤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먼저 시작했어. 꽃을 놓고 왔다. 그 후 악몽이 줄었다. 이제 놓아줘. 자신에게 말했다.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AI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내 꿈이었어. 옛 회사에서 억눌렸던 꿈, 이제 실현됐다. 파트너와 만나 사랑도 찾았다. 아니, 아내와 재결합했다. 우리는 더 강해졌다. 고마워. 그 고통 덕분에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은 자랐다. 아빠처럼 되고 싶어. 아들이 말했다. 나는 웃었다. 더 나아지게 해줄게. 삶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가끔 비경쟁 계약서를 꺼내봤다. 이게 나를 바꿨어. 그 두 단어가 새겨진 판결문. 무효입니다. 그 말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나는 가르친다. 젊은이들에게. 불공정한 건 싸워. 그게 내 메시지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평화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교훈이 있다. 인간은 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어. 그걸 믿는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 나는 50대 중반. 회사를 후배에게 넘기고 반퇴 상태다. 책을 썼다. 비경쟁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다.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다. 당신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그게 기뻤다. 가족과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부산. 이게 행복이야. 아내와 손을 잡고 바다를 봤다. 하지만 과거가 가끔 떠올랐다. 옛 사장의 가족을 만났다. 이제 괜찮아요. 그의 아내가 말했다. 우리는 화해했다. 미안했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우리도 잘못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대화로 마음이 가벼워졌다. 용서가 필요했어. 이제 나는 강연자로 산다. 대학에서, 기업에서. 심리적 압박과 복수에 대해 청중들이 물었다. 후회하세요. 나는 대답했다. 아니, 배웠어요. 그 두 단어가 준 교훈. 무효입니다. 그게 불공정을 깨는 열쇠다. 사회가 변했다. 비경쟁 계약이 제한됐다. 나는 그 변화의 일부다. 개인적으로는 취미를 즐긴다. 골프, 독서. 평범한 삶이 좋아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웃는다. 그때 내가 이겼다니 대단해. 그들은 말했다. 나는 준이었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의지하라고 생각한다. 이제 결혼 기념일을 맞아 아내와 여행 중이다.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나도 그랬다. 삶은 아름답다. 고통을 이겨낸 후에 복수는 끝. 이제 사랑. 그게 내 모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 남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그 질문으로 강연을 끝낸다. 청중들이 박수를 친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쓴다. 오늘도 감사해. 매일 그렇게 한다. 건강이 조금 나빠졌다. 소송, 스트레스, 후유증. 하지만 관리한다. 살아있어 다행이야.
아이들이 독립했다. 아빠,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난다. 이제 손주가 생겼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 손자가 말한다. 나는 웃으며 나중에 라고 한다. 하지만 속으로는 교훈을 주겠어. 비엣 동료들과 모임을 가졌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 그들은 후회했다. 나는 과거야 라고 말했다. 우리는 웃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간다. 이제 나는 평화롭다. 그 두 단어가 준 자유를 즐긴다. 무효입니다. 그 말이 내 삶을 구했다. 하지만 구원 뒤에 그림자가 있다. 누군가의 죽음이 그걸 안고 산다. 용서와 화해로. 인생은 균형이야. 그걸 배웠다. 이제 마무리한다. 내 이야기. 책 속편을 쓰기 시작했다. 복수의 대가. 사람들이 기다린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출판사가 말했다. 나는 쓴다. 심리적 깊이를 더해. 왜 복수를 선택했나? 그 챕터에서. 답은 생존 때문이다. 쓰면서 과거를 돌아본다. 그 고통, 분노. 필요했어. 이제는 이해한다. 아내와 산책한다. 여보, 행복해. 물었다. 응, 당신 덕분에.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산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 이게 진짜 승리야. 강연 투어를 끝냈다. 전국을 돌며. 감동적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와 쉬었다. 이제 시작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재단을 만들자. 비경쟁 피해자 지원. 그걸 추진한다. 후원자들이 모인다. 좋은 일이야. 이제 나는 멘토다. 젊은이들을 가르친다. 포기하지 마. 그게 내 역할. 삶은 충만하다. 고통을 넘어. 마지막으로 그날을 회상한다. 판결날. 무효입니다. 그 두 단어가 모든 걸 바꿨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묻는다. 복수는 정말 자유를 주나? 그 질문이 남는다.